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으로 안내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정부 대전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에 세종시로의 이전 의향서를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얻은 혁신도시 완성의 길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실질적 대안이 무엇일지 여야 정치권, 학계와 함께 집중 토론해봅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행정안전부에 세종시로의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논란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실질적 대안을 이분들과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운하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전시당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권 여야가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색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장 위원장님은 2인 시위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계 입장을 여쭙겠습니다. 대전대학교 법학과의 김영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세 분의 귀한 말씀 듣기로 하고요. 먼저 여러분께 주제와 관련한 영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그 업무 효율이라든가 종합성, 통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경제부처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문제와 중기부가 이전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나 빅딜처럼 이야기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셨습니다. 98년도에 중소기업청으로 신설이 된 다음부터 3년 전에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로 장관급으로 격산된 이후에도 대전에 무려 22년간 둥지를 틀었던 아주 익숙한 부처인데요. 이번에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일단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황 의원님께서 보시는 의향서 제출의 이유가 뭘까요? 우선 그 의향서 제출이 됐다고 그래서 이전이 결정됐고 각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그 옮기려면 그 행복도시, 그러니까 이 세종으로 옮기려면 행복도시법에 따른 이전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중에 이제 이전을 희망하는 의사가 이제 의향서라는 형식으로 이제 제출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전을 담당하는 부처는 이제 행안부거든요. 네. 그럼 행안부가 그 의사를 접수해서 이제 공청회도 열고 그다음에 관계 부처와 협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은 중기부가 이전했으면 좋겠다라고는 희망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과연 중기부 이전이 명분이 있는가? 필요한가? 타당한가?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가? 예. 또 대전 시민들의 의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까지 심지어 그 다 각본 정해진 거 아닌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중기부가 뭐 정부하고 협의 없이 그렇게 덜렁 일을 진행했겠어? 다 끝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은 이따가 또 기회에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은 정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장 위원장님이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국민의힘 당 차원을 논하기 전에 중기부 세종 이전에 대해서
대전 시민으로서는 좀 화가 나고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덜컥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발표를 들은 대전 시민들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대전과 함께 성장해온 중기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특별한 명분도 없이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로서는 화가 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대전 시민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이신데요. 김 교수님, 학계 또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그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조성이 되고 그를 위해서 중앙부처들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대전에 둔산 삼청사가 한 것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했고요. 예. 사실 이 2017년에 그 중소벤처기업부로 부가 승격이 됐습니다만 중소기업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둔산 삼청사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종시에 이전을 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왜냐하면 차량으로 이동해도 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과천하고 광화문 청사 이렇게 이제 분산돼 있다가 삼청사가 조성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도 굳이 세종시로 간다는 것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아마 정부 부처 이 협의도 되기 전에 아까 황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아마 내부적인 공무원들의 민원 사항이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대전 시민들이 좀 여론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면은 쉽지는 않은 그런 행보를 보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를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일단 화면에서 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말씀 중에는 업무 효율성, 협업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사무공간 부족 등도 여기에 이전 의향서를 제출한 근거로 나와 있는데, 일단 요 지금 나와 있는 명분, 근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업무 효율성. 이제 세종에 경제부처가 다 모여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기재부 또 산업부 뭐 등 이런 경제부처가 모여 있는데, 그러한 경제부처와 긴밀하게 회의를 해야 하고 협업해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 논리고요. 두 번째는 사무 공간이 좀 부족하다. 예, 사무 공간이 부족하다. 지금 실제로 이쪽 그 청사의 사무 공간이 넉넉치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나 사무 공간 부족은 우리 지금 대전 청사에 유휴 공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휴 공간에 청사를 새로 지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종으로 옮겨야 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이유는 이제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이고, 이제 대전 시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청으로 있다가 부로 승격했기 때문에 우리도 장관급 부서인데 장관급 부서가 세종에 다 있으니 우리도 이 청단위 즉 차관급 부서가 아닌 장관급 부서의 위상에 맞게 세종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또 중기부 공무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중에는 이제 뭐 그 아파트 특별 공급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설마 공무원들이 이런 국가 대사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다, 이 부분도 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행정수도 완성은 지금 이 시대에 매우 그 절박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은 행정수도 완성은 이제 청와대가 옮겨온다든지 국회가 옮겨온다든지 이때 행정수도 완성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지 청와대, 국회 등은 아직 모르는데
지금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큰 밑그림, 큰 그림은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기부 하나가 옮겨진다고 그래서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명분이 논리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논점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황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이제 중기부에서 일단 나온 표면적인 걸 말고도 그 속내까지도 살짝 짚어주셨는데 장 위원장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 명분별로 보시면. 우리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부로 승격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국무위원이 됐으니 세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라면 참 대전 시민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한마디 첨언을 하면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미뤄온 것이 대전 충청은 이제 세종이 행정수도로 되면 동반해서 상생하고 같이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을 미룬다고 했는데 혁신도시를 지정하자마자 중기부를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중기부가 세종에 있느냐 없느냐가 행정수도 완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청사가 세종로, 과천, 세종 그리고 대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춘희 세종시장께서는 청단위는 다 대전으로 오고 부는 세종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전에 삼청사가 생길 당시에 외청들은 반드시 중앙부처와 함께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대전으로 내려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삼청사가 만들어지고 대전청사가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세종로와 과천에만 정부청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세종이라는 새로운 행정 생기면서 중앙 부처들이 다 지금 세종으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외청을 대전에 만들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지요. 그리고 대전과 세종과의 거리를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갈 명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 효율성이나 사무 공간 부족이나 뭐 협업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 청사들을 이렇게 나눠놨었는데 지금 이 내세우는 것들은 공무원의 필요에 의해서 간다는 것이고 국가 균형 발전이나 대전과 세종의 상생 발전은 전혀 빠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공무원이 필요해서 세종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공무원들에게는 대전은 더 이상 매력이 없는 도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대전 시민들에게는 더 화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추측되는 입장은 잠시 후에 논점으로 저희가 짚어보고요. 우리 김 교수님 보니까 통계청, 특허청, 관세청 다 경제부처예요. 크게 보면 그죠? 예, 부단위만 경제부처는 아닌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 장 위원장님 말했지만 혹시나 장관급으로 되는데 급이 안 맞는다고 해서 옮긴다고 하면 정말로 그것은 과거 패러다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번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행정 조직이 또 뭐 정부에 따라서 또 개편될 수도 있고요. 사실 국가보훈처 같은 경우도 장관급, 차관급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업무 효율 얘기를 하시는데 요새 이제 뭐 코로나 그런 상황 속에서 비대면 업무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벤처기업 뭐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도 한 150만 정도 되는 이 대전하고의 그 잘 정책 협의를 하는 것을 지역에 실천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논리도 또 정책도 개발할 수 있는데 세종시로 간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도 좀 명분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대전하고 세종은 앞으로 먼 미래에는 결국은 한 생활권으로서 협업을 많이 하고 또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될 그런 아주 꼭 필요한 이웃 도시인데 이런 문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에서 논란을 야기시키고 대전 시민 불편하게 하고 또 세종 입장에서는 시장님도 아마 좀 입장이 곤란하셔서 노코멘트 입장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벌써 우리 정치권에서 그 속내로 짚어주신 중기부 공무원들 대상으로 내부 여론조사를 했더니 세종시 이전을 원하는 이유 중에 주거 안정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이 31.5%를 차지했습니다. 3분의 1가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이제 작년 말까지였었는데 기한이 연기된 것이 반영된 것 아니냐.
글쎄요, 이걸 뭐 드러내놓고 하기에는 모양새가 빠져서 인정은 안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짚어주시는지요? 예, 뭐 우리 중기부 공무원들이 아파트 특별 공급 때문에 뭐 세종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생각만 있을 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부처가 세종에 다 있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출장을 가는데 너무 시간 많이 뺏긴다. 또 정부 여러 부처와 수평적으로 협업해야 되는데 그런 그 협업을 하기 위해서도 경제부처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방금 우리 장동혁 위원장님, 김현희 교수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그건 여러 가지로 좀 명분이나 논리가 좀 딸리거든요. 그래서 그 속내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짐작해 보면 결국은 그 아파트 특별 공급, 사실 아파트 특별 공급이 세종으로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수도권에 있던 분들이 세종으로 오셨을 때 그때 이제 특별 공급을 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그 메리트를 주자는 것이었지, 대전에 있는 기관이 세종으로 옮겨가는데 특별 공급을 주는 것은 또 이게 좀 취지하고 잘 안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있는 기관이 이전에도 이제 세종으로 옮겨간 기관들이 있는데요, 공공기관들이 이것이 특별 공급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거 문제 이런 문제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 대해서 뭐 전혀 이 부분이 작용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또 이제 장관 입장에서는 드러내놓을 수는 없으실 거고. 부처의 공무원들의 그 간절한 염원이 있으면 내부 직원들의. 대변해야 되는 역할이니까요. 근데 내부 직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5,300만 국민들이 가장 일고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 위원장님? 지금 중기부가 이전하겠다는 명분들에 대해서는 그 명분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어쨌든 연구단지들이 이제 대전에는 모여 있고 거기에서 개발한 기술과 과학 기술로 인해서 대전에는 벤처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이미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그러한 벤처기업들과 또 대전과 함께 성장하면서 부로 승격한 것이고요. 그런 중기부가 세종으로 떠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명분 말고 지금 대전에 있어야만 하는 명분을 뛰어넘는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분 없이 세종으로 떠나게 되면 시민들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뚜렷한 명분 없이 세종으로 간다면 저는 그 의심의 눈치를 피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여러 가지를 다 보실 텐데 그 박 장관이 말한 그 명분이 얼핏 듣기에는 또 그럴싸합니다만 저희가 심층 분석하는 이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가늠을 하실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중소기업부는 정말 기업하고 굉장히 밀착돼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업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인데 아까 이제 장동혁 위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셨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제 대전에 그 중소기업청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많은 벤처의 어떤 산실이고 또 연구단지를 통해 가지고 그 연구 성과가 상업화되는 그런 것들의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한 22년 정착될 만하니까 이 노하우를 그냥 팽개치고 간다는 거는 국가 전체적인 그 어떤 경제에 도움도 안 되고 실익도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처 이름 가운데 벤처라는 외래어가 들어간 게 유일한 곳이고 세계적으로 지금 대덕 연구 특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있어 왔고 있는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도 맞는 것이라고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 대전, 세종, 충남 우리 440만 시민 도민들이 보시는 거라서 아마 크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잠깐 또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18개 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역차별 받아왔던 세종이 있으니 조금 참아라라는 그 역차별 논리 때문에 미루고 미뤄왔던 혁신도시가 어렵게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혁신도시 지정되자마자 혁신도시 받고 중기부는 세종으로 가라라는 이런 빅딜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제가 그 혁신도시 지정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박 장관님 본인 말씀인데. 예. 그래서 대전 시민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아니 혁신도시하고 중기부 이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혁신도시는 혁신도시고 중기부 이전은 중기부 이전인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데 왜 이걸 연결시킬까? 오히려 이 대전이 이제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데서 우리가 그 혁신도시 지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이 어떤 기관이 이제 이전하느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죠. 얼마나 많은 기관, 얼마나 큰 기관들이 옮겨오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 있으면서 아까 김영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이라는 도시가 이 벤처 창업 또 어떤 스타트업 육성의 R&D 기반 이런 것이 잘 갖춰진 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위치해야 될 가장 적합한 조건들을 대전에 갖추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그렇게 보면 이제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대전이 명실상부하게 중소벤처의 허브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국토의 균형 발전, 대전과 세종의 상생 발전 이런 측면에서 도움되는 것이지 오히려 이제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면 기업은행 같은 은행이 대전에 온다면 이것이 서로 이렇게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혁신도시 지정 효과가 커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중기부가 세종으로 가버리면 기업은행이 일리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그것이 무산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도시 지정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혁신도시 지정과 마치 어떤 빅딜이 있었던 것처럼 시민들께서 이제 오해하시는 것은 그것은 정말 오해일 뿐이고요. 예.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이 빅딜설 뭐 부당하거나 혹은 오해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황운하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도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수도 이전은 뭐 청와대나 국회가 세종으로 온다고 하는 물리적인 의미, 외형적인 의미에서 이전이 아니라 경제, 금융, 사회, 문화 모든 인프라가 함께 와야 되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소외받았고 역차별을 받아왔던 충청권으로서는 수도 이전이든지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이제 한번 새롭게 발전할 수 있고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이 세종시로 흡수되고 블랙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발전하는 것이 우리 충청, 대전, 세종의 공동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지정되자마자 중기부가 이전한다고 하고 그런데 그 혁신도시 지정되자마자 중기부 이전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은 명분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대전시의 모 인사가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명분도 부족하고 시기적으로도 이렇기 때문에 대전 시민들로서는 그러한 의혹을 제기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 빅딜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우리 대전 시민으로서는 어렵사리 혁신도시가 들어왔더니 22년 둥지를 튼 부처가 장관급의 부처가 나간다. 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이 클 것 같긴 합니다. 김 교수님. 예, 혁신도시 시즌 1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시즌 1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는 것이 나주의 한국전력 또 진주 LH공사 정도인데 이게 사실 혁신도시는 어떤 그런 한국전력이나 LH공사를 주변으로 해서 유관 기업들이 이제 들어서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그런 이제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전 충남이 이제
오랫동안 염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세종시 때문에 세종시에 이제 행정수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안 해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가고 또 많은 이제 분들이 노력을 해서 어렵게 이제 받아왔는데 그 받아온 것을 이제 좀 구체화시켜가지고 정말 지역 발전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건 국토균형 발전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중소기업은행이 지금 이제 굉장히 그 각 자치단체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굉장히 그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호기에 지금 떠난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말 더 충격적이고 사실 허태정 시장님 같은 분도 이제 대전 세종의 이 상생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제 정책들도 피고 그저께도 이춘희 시장님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 협의를 한 것도 이제 보도가 되는 걸 봤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하는 중에서 이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가 대전하고 세종 이렇게 화합 모드로 가는데 좀 어떤 걸림돌 역할이 되는 어떤 이슈를 탁 던진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굉장히 좀 아쉽고 시기적으로도 좀 으쌰으쌰하고 이제 좀 발전하는 제2의 중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훼손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저는 장기적으로 이 이슈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희망 반 또 기대 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됐고 이것이 큰 발전에 발돋움이 될 것 같은 그 희망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시기와 움직임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논점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은행 얘기가 나와서 요즘에 약칭으로 이제 IBK라고 이렇게 국민들께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역시 중소기업벤처부에 기업자가 들어가는 은행이 이제 IBK라서 상당히 공을 들였고 혁신도시 완성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사를 하겠다는 내용만 나왔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 봐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혁신도시 지정이 됐을 뿐이지 어느 공공기관 규모가 얼마나 된 공공기관이 올지 정말 미정인 상황이거든요. 혁신도시 지정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우리 대전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 같은 그 기관이 온다면 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서로 이제 이렇게 하모니를 잘 이루면서 그러면서 그 대전 발전 또 중소벤처의 대전이 허브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시기적으로 혁신도시 지정되자마자 곧바로 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이 중기부의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은 이것이 정부에서 정해진 절차가 있거든요. 중기부가 이전하고 싶다 해서 그것이 100% 이렇게 수용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진영 장관, 행안부 장관을 만나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니까 현재까지는 중기부의 뜻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총리, 당 대표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도 당 대표께서도 대전 시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게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는 것은 논리나 명분이 설사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그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한 주민들의 의사도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다. 수십 년간 쌓아놓은 그 안정성이라든가 기대 이익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그 성격이 사기업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업무 효율이 설사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효율성만 따질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중기부의 입장일 뿐인 것이고요. 이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것이 논리나 명분이 부족하고 대전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이게 반대하고 하면은 중기부의 뜻대로 이전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명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다른 가치가 결부가 돼야만 가능한 것인데라고 우리 황 의원 입장은 이제 시작이 던져놨는데 잘 안 될 것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읽혀지고요. 우리 장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는 그 지정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이 와서 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지가 결국은 그 핵심인데 사실 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 부처가 중기부였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사실 지역에서는 오히려 중소기업 중앙에도 대전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아까 기업은행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그러한 기대감도 커가고 어떻게 대전을 발전시킨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하려던 차에 그런 구상도 하기도 전에 핵심적인 부처인 중기부를 세종으로 옮긴다면 과연 혁신도시 지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 지정이 오히려 중기부를 이전하기 위한 어떤 그 대안으로 한 게 아닌가라고 한다면 대전 시민들로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혁신도시 지정도 지정으로 끝나고 사실상 큰 성과 없이 큰 변화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 교수님. 예, 저는 이 그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제 그 뭐 나름대로 이제 뭐 논리를 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좀 설득력이 약한데 제가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예. 이게 왜 어떤 그 부처 내에서 의향서라는 형태로 이게 공식화가 됐느냐 그 부분이 이제 좀 저도 이제 뭐 이 여러 매스컴 보도도 보고 나름대로 이제 그 정부 부처에 있는 분들 좀 얘기도 좀 들어보고 당에 계신 분들도 좀 얘기 들어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여기 대전 서구에 국회의장이 이제 서구가 가불인데 국회의장도 계시고 또 서구 을에는 또 박범계 의원님 집권여당에 이제 중진이 계신데 여기 저 둔산동이 서구 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발표가 불쑥 나왔는지 그게 좀 의문이고 사실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뭐 세종시로 인구가 이제 한 10만 명 빠져나간 것만 가지고도 그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비록 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 500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 또 대전이나 세종에 이제 터전을 잡고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큰 변수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그 시민들이 걱정하시기 전에 미리 좀 정치권에서 좀 또 박영선 의원도 뭐 오선 의원이고 내년에 또 뭐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거론되시는 그런 분인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된 이상에는 시민들의 힘을 좀 모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엊그저께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청장님 또 국회의원님들 7분이 다 이제 집권 여당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이건 안 된다 이렇게까지 공식화시켜서 해서 저는 좀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불거지기 전에 예. 사전에 이렇게 좀 조율이 됐었으면 좀 좋았을 뻔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상은 어쨌든 뭐 밀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향서 제출을 미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생각도 못 할 수도 있는데 알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일방적으로 나온 것이고요. 예, 제가 이제 국정감사 때 중기부 장관에게 질의를 할 때도 이 중기부나 그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그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주지 않아서 아직 뭐 결정된 바 없다. 또는 그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뭐 그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예. 어떤 그 낌새를 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김용진 교수님 말씀처럼 그 의향서를 제출한 이상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진행되면서 결국은 그 의도치 않게 중기부와 대전이 갈등하는 양상 또는 대전과 세종이 좀 미묘한 그 입장의 차이를 보이는 지금까지
혁신도시 지정으로 해서 대전과 세종과 충남 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합심해서 노력해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묘한 균열이 생기는 듯한 이런 아쉬움도 있고 해서 의향서 제출 이전에 이게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 정리될 수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아쉬움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의향이 내비쳐지면 애초에 좀 잠잠해질까 봐 혹은 눌려질까 봐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저간의 사정을 보면 그런데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가장 이제 민감하고도 어렵고 해법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논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세종시가 생기면서 흡수론 뭐 빨대론이 나오면서 우리 대전 시민들의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종으로 들어가는 거에서 우려의 목소리 반. 하지만 크게 보면 또 세종도 충청권 도시이기 때문에 함께 상생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얼마 전에 이 대전과 세종이 상생협력 업무 협약까지 체결을 했는데 바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종시와 세종시장님 또 세종시에 계신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대전시에 계신 여당 의원들과도 미묘한 입장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한번 솔직히 짚어주시죠. 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의향서 제출 전에 좀 알았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중기부가 부로 승격되면서 세종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달에 이은건 전 국회의원은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행정자치부나 다른 부처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신 바도 있고 미리요? 사실 지금 중기부 산하 기관은 이미 세종으로 떠난 기관들이 많이 있고 나머지 기관들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움은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세종 상생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수도가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대전과 세종, 충청이 상생하는 방향으로의 수도 완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허태정 대전시장께서는 대전 세종 통합을 논의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의 통합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세종으로 빨려 들어가는 의미의 통합인지 아니면 정말 상생 발전을 모색하는 통합인지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 저는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상생 협력 협약식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께서는 청은 대전으로 중기부는 세종으로 와야 된다. 예. 그러면서도 이거는 뭐 대전과 세종 간의 지역 갈등의 문제는 아니다. 또 허태정 시장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대전과 세종의 지역 갈등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허태정 시장께서는 세종은 세종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면 되고 대전은 대전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면 된다라는 말만 하시고 다른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세종은 세종대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대전은 대전대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면 지금 세종과 대전의 상생 협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이고 어쨌든 대전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대전시가 어떻게 세종과 협력은 하되 대전을 발전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청사진을 듣고 싶어 합니다. 대전 세종 통합 이 논의는 워낙 중요한 주제라서 저희가 조금 더 무리익으면 저희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약간 비판적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황 의원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김용진 교수님도 앞서 말씀하셨고 장동혁 위원장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부가 부로 승격하는 것이 2017년인데요. 2017년부터 중기부 이전설이 사실 끊임없이 나왔었거든요. 또 아까 김용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중기부 산하기관이 4개 기관 대전에 있는데요. 그 4개 기관 중에 3개가 이미 이전을 했거나 이전이 확정되어서 이제 준비 중에 있거든요. 네. 그게 그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그다음에 창업진흥원, 그다음에 신용보존재단 중앙회 이 3기관이 이미 이전했거나 이전이 확정되었거든요. 이 이전할 때까지 뭐 했냐는 거죠. 대전이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보고 있고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 이제 지금 남은 게 하나 소진공 하나 남았거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예.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이런 추세라면은 중기부가 세종 가면은 가겠죠. 오히려 그 세 개 기관이 이미 옮겨진 걸 기화로 해서 그렇게 입장이 나올 수도 있었겠군요. 예.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세 기관이 이전할 때 왜 대전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냐는 거죠. 예. 공공기관의 탈대전 러시가 이미 일어났거든요. 탈대전 러시에 대해서 대전이 너무 좀 안이하게 대응했던 것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고 저는 뭐 일리가 있는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국회에 그전에는 이제 경찰로서 복무를 하셨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총평 삼아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 도민들과 공감을 하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이 대안을 마련한다면 어떤 것들이 가장 절실할지 우리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뭐 의향서 내고 또 뭐 빅딜 얘기도 나오고 여러 이제 뭐 설왕설래가 되니까 이 지역 국회의원 한 분이 법 개정안을 또 발의를 하셨다고 조승래 의원께서 이제 보도가 되던데 사실 이 2017년 10월에 행정안전부가 세종으로 이전해 올 때도 그때도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왔는데 지금 이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이렇게 이제 있는 거를 법무부하고 여성가족부를 이제 세종으로 옮기는 것을 이제 뭐 추진한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또 지방에 있는 것이 이제 세종으로 가는 건 또 막는 것도 거기에 담는다 이랬는데 예. 그게 이제 또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법안이 이게 이제 법으로 성안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 지역 국회의원들 또 이해관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법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최대한 지금 지역 주민들, 시민사회단체 또 정치권들이 노력을 해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 뭐 여러 가지 수정안 나왔을 때도 그거 이제 우리 지역 주민의 의사로 관찰했듯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예. 그래도 정부에서 이제 뭐 계속 하겠다는 그런 이제 다른 지역하고 뭐 이렇게 돼서 나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좀 현실적인 방법을 또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중소벤처기업부를 보내는 대신에 청단이 그런 뭐 한 두세 개 그 대안으로서 이제 하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문점이 커질 것 같아서. 예, 그 전에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 뭐 최대한 네, 노력을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싶습니다. 여야 정치권 예. 1분 정도씩 쓰시겠습니다. 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당과 야당의 대응 방안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결자 해지라고 지금 여당에서 지금 어쨌든 중기부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중기부 장관을 만나서 설득을 하거나 행안부 장관에게 대전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거나 그것들은 지금 대전의 국회의원 7분 모두가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당 국회의원님들께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고 또 그것이 더 적극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최대한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아까 뭐 1인 시위 말씀하시면 그 다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중기부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고 대전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서 대전 시민이 공감해야지만 지역의 정치인들이 어떤 협상을 하거나 설득을 할 때 그것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힘을 함께 합쳐서 반드시 막아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최대한 힘을 합치겠습니다. 예, 황 의원님. 네. 장동희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든든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이 지나치게 좀 정쟁화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이제 대전의 미래 비전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여야가 이제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정말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깨 무겁게 느낄 수 있게 책임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실효성 있는 저지 방안은 물론 이제 법으로 막으면 좋지만
김영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이 이게 언제 통과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과연 통과될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법을 발의해 놓은 것까지는 좋지만 이 법을 발의해 놓는다고 그래서 이거 이전이 저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 의원들이 전부 이해관계가 다른데 과연 통과될까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거에만 기대지 말고 여당 의원들이 책임 있게 이거를 이제 이 정부와 또 이 여당, 그러니까 당과 이렇게 긴밀하게 이 문제를 협의를 하면서 대전 시민들의 강력한 이 반대 여론, 이전 반대 여론을 전달해서 그래서 이전 계획이 백지화되도록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실효성 있는 저지 방안은 저희들이 가장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지만 대전 시민들이 결집된 의사가 대외적으로 강력하게 표출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저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애써주시고요. 세 분의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그야말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 우리 시민 도민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